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성과 포럼, 자, RIS에서 라이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주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귀한 걸음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이 RIS는 사실 이 대학 혁신을 통해서 지역을 혁신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간의 유의미한 성과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많은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자, 올해 4년차를 맞이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 4년차를 맞이한 RIS 사업의 우리가 성과를 되짚어보고, 이제 RIS 사업이 RIS에서 라이즈 체계로 전환을 할 텐데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지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지금까지 성과를 잘 살려가면서 또 새로운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모색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RIS와 라이즈 체계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IS 지역 혁신 플랫폼을 대표해서 김석수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 센터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즈 센터를 대표해서 고석규 전남 평생교육진흥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정책 전문가이시죠?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산업계를 대표해서 주식회사 위니텍의 추교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로 자리하신 이 네 분의 패널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는요, RIS 사업의 성과와 남은 과제입니다. 이제 갈수록 심해져가는 지역 소멸의 위기, 그로 인한 청년층 유출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의 어떤 위기,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를 했고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RIS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RIS가 라이즈 체계로의 전환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제 4년 차에 접어든 RIS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RIS 사업 관련해서는 2019년 정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3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3개 지자체가 이 RIS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총 9개 플랫폼이 모두 다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20년에 출범한 3개 지자체와 이번에 출범한 또 3개 지자체 간에는 약 3년의 타임렉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출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대략적으로 성장기에서 성숙기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올해 시작한 지자체의 경우는 이제 도입기 정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정착돼서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일 텐데,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각 정말 그 현장에서 주체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4년차 현재까지 이뤄낸 성과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성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RIS 플랫폼들 생일이 다 다른데, 네네. 저희 부산은 올해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선배 플랫폼 센터장님들께서 저를 이쪽에 보내서 제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당초의 기획 의도에 맞게끔
지역 혁신 주체들 사실 다양합니다. 지자체가 있고 그리고 이 대학, 산업계가 존재하는데 이들 그 지역 혁신 주체들 간에 과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협업 체계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왔다 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 일하고 협업한 경험이 많지 않은 세계 주체 간의 협업의 프로세스가 하나둘 형성되었다 하는 점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플랫폼들이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그 핵심 분야 안에서 공유대학 체계 구축과 또 융합전공, 기타 그 산업 혁신을 위한 각종 R&D 사업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RIS 사업에서는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이른바 아까 김원영 강원대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게는 3중 나성 구조, 또 크게는 쿼드 헬릭스라고 하는 협업 체계 속에서 우리가 소위 지식 공간과 혁신 공간 그리고 합의 공간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토대가 구축되었다 하는 점은 굉장히 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역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인재를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좀 막고 지역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협업 체계가 구축됐다, 협업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 중에 뭐 성과, 뭐 큰 결실 이런 것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측에서 이뤄낸 어떤 성과 같은 거는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그동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뭐 대학 간 주로 경쟁을 통해서 각자 도생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플랫폼의 총괄대학과 중심대학 이런 대학들이 서로 이제 공생을 위한 의기투합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공유대학이라든지 뭐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계 협력하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그런 것들이 보면은 뭐 이 서로 협력을 해서 산업 현장 친화적인 뭐 교육 혁신, 교육 과정의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으로서 가치관 변화가 모든 이러한 새로운 그 지역 혁신의 출발점을 이루는 그런 성과의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 학교 측 입장과 성과를 들어봤으니까 우리 기업 입장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대구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추교관 대표님을 모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위니텍은 소방 통합 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바일 앱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추진되고 있는 RIS 사업이 진짜 이제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었나요? 어떤가요? 예, 실제 우리 지역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확보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기업과 대학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RIS 이전에는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했다면 RIS 사업으로 기업이 대학 교육에 멘토로 참여하면서 지역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RS 사업으로 배출된 인재는 OJT 같은 특별한 교육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되어 회사 적응력도 빠르고 업무 성과도 훌륭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역기업과의 스킨십을 통해 배출된 인재로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이직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로는 다 긍정적인 얘기만 나와서 되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학생들의 의견은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가운데서 이 RIS 사업으로 나는 이런 도움을 받았다, 난 이런 경험이 있었다,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아, 네네네. 자기 소개와 함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사업과 이제 뭐 프로젝트 랩 사업을 통한 지원 덕분에 약물 결합체 전달 연구 이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네네. 특히 이 RIS 사업 지원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학부생으로서는 좀 드문 저희 분야 세계 1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좀 뜻깊은 경험도 학부생인데 그게 가능했다는. 네. 네, 그게 다 RIS 사업. 오, 네네. 그리고 이런 성공적인 경험이 결국 제 연구에 좀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바람직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뭐 다른 학생들에게도 좀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RIS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각 주체별로 느꼈던 어떤 문제점,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혹시? 어떤 분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과도기적인 뭐 문제점. 네. 센터장님부터. 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들었던 게 주고요. 그 외에 실제 이제 올해 저희 플랫폼이 출범하면서 네. 겪게 되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RIS 사업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지역 혁신이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네. 동시에 재정의 투입 규모도 상당히 컸고 네. 출범할 당시에 지역 소멸과 지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정책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실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동안 사실은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계가 제각각 주체들이 독립적인 역할들은 참 많이 해왔었는데 그것도 2자 간의 협업이 아니고 3자 간의 혹은 시민사회까지 포함이 된다면 4자 간 협업 등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협업이나 의사소통, 합의에 이르는 의사결정의 과정 등이 굉장히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네. 상당한 애로가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자체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기업과 대학 두 가지만 놓고 볼 때 기업이 생각하는 이 RIS 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대학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일치하는 듯 하면서 1순위에 두고 있는 그런 목표가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도 그런 말씀 나오겠지만 서로 협업 과정에서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어려운 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논의들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뭐 4년 이제 접어든 그런 플랫폼들은 상당히 익숙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RIS 사업은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협업 기반, 즉 파트너십 기반의 사업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학이 상당히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한 파트너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체들 간에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대학과 대학 간에도 기대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기대 불충족이 간혹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업에서 이제 제일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지역의 최고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또 지역에서 취업하고 창업해서 지역에 정주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네. 이게 지역 인재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만 이들이 이제 어디에 취업하느냐 어디에 정조하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예컨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플랫폼에서 교육받고 한 학생이 이제 가까운 지역이 있는 저기 창원이나 여타 지역에 가서 취업을 했을 때 이건 이제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런 지역의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너 가지의 작고 큰 문제들이 지금 이제 4년차 접어들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첫 번째 시작했던 세 개 지자체가 공유대학 시스템을 도입하고 융합전공을 도입해서 4년차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굉장히 아이디얼한 공유대학 체계는 이 공유대학 체계 속에서 공동학위가 수여되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부복수 전공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교수님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로 대학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셔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일 아쉬운 거는 저 지자체 관심과 권한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뭐 관리 운영하고 끌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지자체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도 나름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네. 서로 어떻게 보면 뭐 머뭇거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이제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라이즈 체제로 2025년에 이제 전환이 될 때 지자체가 좀 더 권한을 많이 갖고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걸어보고요. 그리고 RIS 사업 자체의 어떤 사업 집행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뭐 사실 뭐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복잡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 집행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실은 지역 내 다른 그 혁신기관도 많은데 이런 기관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투입과 과정 부분에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성과를 측정하는 이 부분에서 좀
물론 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뭐 당장 보기는 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라이즈 체제로 전환이 되면 좀 더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사업의 성과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기업에서도 어쨌든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아쉽고 좀 개선해야 될 문제다. 그런 게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먼저 한 개부터 지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대학 사업에서 성과 지표 중에 하나가 현장 실습 인원을 매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통하여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점과 현장 실습비만 챙기고 신입사원 모집에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은 현장 실습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은 스펙 쌓기 용도로만 활용을 한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또한 현장 실습 시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 RIS 사업 경우는 25%는 사업단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 경우에 현장 실습이 온다 그러면 실제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별다른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그렇게 해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은 현장 실습하고 다른 데 취업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마 이런 경향은 모든 IT 기업에는 뭐 같은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현장 실습을 받고 그래도 취업을 하시는 분, 어플라이를 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죠. 아예 없나요? 네. 그런데 어쨌든 들인 어떤 비용이나 그 노력 대비 이게 뭐 스펙 쌓기로 끝나고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아마 기업이 학생들을 뭐 요구 안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뭐 관심이 다른 데 좀 있다든지 그런 어떤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이 참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센터장님? 네, 이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스펙만 쌓고 정작 취업은 다른 데 가서 하게 되는. 네. 이게 그 아마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RIS 사업 전에 대학에서 인재개발원 원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아닌 기타 대학 내에서 현장 실습 관련해서 4학년 1학기나 해서 파견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취업 단계에서 취업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지역에서는 아주 우수한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선택은 또 다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교육은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현장을 통한 경험도 쌓고 또 직무에 대한 그런 연수 경험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업으로 또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지역에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머물러 수 있고 취업하고 지역에 정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기업들도 우리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건
R&D를 통한 협업도 될 수 있고 기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아주 탁월한 기업이 되어야 하고 또 학생들이 가고 싶은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참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RIS 사업 안에서는 현장 실습 학생 수가 일반적으로 퍼포먼스 인덱스로 보통 많이 제시가 되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유도를 하려 그러면 현장 실습 학생 수를 분모로 하고 분자에 해당 기업 현장 실습을 한 해당 기업의 취업자 수 이런 것으로 한번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대표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대학에 있는 교수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대학도 그렇고 크게는 국가와 지방정부도 똑같을 것입니다. 실제 개인이 학생이 교육받고 취업하고 정조하고 하는 과정에 모든 선택은 학생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또 우리 대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현장 실습에 투입 때는 인적인 노력이나 물리적 자원의 투입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코스트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 혁신을 위한 크게는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베스트먼트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질문이 여기서 적합한가 한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금 지역 인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가장 원하는 그 일자리를 정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어떤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그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 플랫폼 간의 어떤 대학의 창업이나 취업 부서와 플랫폼 간의 어떤 긴밀한 어떤 협력이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이게 원하는 일자리,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학생들의 생각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지역의 인재들이 네.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고 네. 우리가 RS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좋은 기업이 있는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수도권 가면 네. 좋다는 어떤 그런 막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아주 전문성이 있고 괜찮은 기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교수님 말씀에 제가 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조금 규모가 있고 네.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 실습비야 우리가 충당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작은 기업들, 네. 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쪽에서는 그 인재들이 더 필요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지 그 부담을 조금 줄여주면 네.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해가지고 또 학생들도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알고 있다고 해도 그 기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기는 힘들고 그런 면에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 학생과 기업 간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데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저는 그 뭐 지금까지 이제 RIS 사업이 이뤄낸 성과들 우리가 또 계속 성과 지상주의 성과를 내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지금까지 냈던 그 소중한 성과도 조금 이어지고 좀 홍보도 시키고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성과가 네. 이 성과 홍보나 확산 부분은 아마 우리 RIS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그 뭐
모든 국책 사업들,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아주 타이트한 성과 관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표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 지적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RIS 사업 추진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대학 혁신 사업이라든지 국립대 사업이라든지 링크 사업 또 뭐 요 안에 포함되었던 지역 선도대학 사업 이런 것들 이런 사업에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성과 지표는 어떤 걸 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은 많이 검토를 다 해서 고민해서 좀 성과 지표로 이렇게 내는데요.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컨설팅 해주시는 전문가 위원들께서는 각 지자체나 플랫폼들이 하고자 하는 성과 관리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그 신 교수님 같은 분도 성과 관리나 지표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데요. 현재 RI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산 플랫폼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이 총괄센터 그리고 교육혁신본부 또 각 개별 사업단 그다음에 협력대학 이렇게 구성이 되고 물론 기업도 존재합니다만 이 각 조직들이 계층별로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단계에서는 사업단에서 또 그 위에서는 교육 관련한 것은 교육혁신본부에서 전체 사업의 성과는 총괄센터가 부서를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플랫폼들도 그렇고 저희도 성과 관리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PDCAS 방법을 통해서 액션까지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프레드 확산하는 부분까지 좀 일관되게 이렇게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성과의 홍보나 확산 이걸 하려 그러면 결국 아주 시그니처 성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4년간 하면서 또 부산 플랫폼을 포함해서 2개는 세계 플랫폼은 이 시그니처 성과를 얼마나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성과 확산에는 아주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사업을 주관한 총괄협의회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확산시키고 교류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RIS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는 성과도 많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저희가 성과 포럼 개회식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RIS 사업이 라이즈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7개 시범 지역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아직까지 RIS 사업 그리고 라이즈 체계로의 전환이 된다면 과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앞선 지금 과제도 다 해결이 안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고석규 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고석규입니다. 대한민국의 서남쪽 끝에서 동남쪽 끝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RIS에서 RIS2로 넘어가게 되고 저희 원이 그 RIS의 전담 기관이 되는데 말 그대로 그 전인 미답의 길을 갖는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곳을 길을 지금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가 RIS니까 RIS가 도대체 뭔지 정확히 알고 그 장단점을 여기서 정확히 인식해야 라이즈의 시스템을 잘 꾸리겠다 해서 사실 많이 배우러 왔고요. 그 RIS가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이 슬로건이잖아요.
근데 현재 라이즈의 구호는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 육성입니다. 뭐가 다르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 예, 뭐 크게 그거는 이제 이따가 RIS와 RIS의 비교에 대한 얘기를 좀 덧붙여서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은 다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해왔던 주요 5개 사업, RIS를 포함해서 링크, 하이브, 라이프 그리고 지방대 활성화 사업 이 5개 사업을 통합해서 이제 지자체에게 주고 그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 소멸을 막고 대학을 살려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이 지자체에게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골든 타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소멸 아까 뭐 보셨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역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필수적인 곳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 대학이 사라지게 되면 젊은이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빨려 나가는데 그 대학마저 사라져 버리면 지역은 정말 노인들만 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릴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대학의 존재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라이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말 필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이제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뭐 현재 지선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후반에 다시 한번 어떤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게 라이즈 체계로 전환이 된다는 건 어떤 주도적인 주체가 지자체로 바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뭐 그 부분은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RIS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 포럼이니까 당연히 성과를 얘기하는 자리고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도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라이즈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을 이제 조금 더 바꿔나가겠다. 그리고 특히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즈 사업의 발상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지역 소멸을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IS하고 조금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RIS는 핵심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의 기업에 취업시킨다 하는 그런 거라면 라이즈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을 살리는 거거든요. 지역을 살리는 건 그런 핵심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전략 산업만이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헬스케어를 전공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키운다. 이건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RIS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라이즈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지역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이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자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RIS는 주체가 대학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이즈는 주체가 지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지자체에 와서 지자체에서 분배하게 되고 이제 기본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고요. 거의 완성 단계에 왔고 그걸 통해서 세부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자체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행정이 이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끌어가는 대학 교육의 불안한 미래라고 했거든요. 행정이 이끌어가는 대학 교육의 불안한 미래가 지금 라이즈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불안한 시선을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또 새로운 체계로 들어가면은 또 거기에 또 해당되는 어떤
문제점과 걱정과 고민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다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RIS 사업의 어쨌든 핵심은 지금까지 진행된 RIS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인재를 기르고 이 청년 인구를 지역에 머물게 하면서 지역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핵심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또 분명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RIS 사업을 겪으면서 또 내가 느꼈던 점 이런 점은 바람직하고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으면 조금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IT융합학과 박성은입니다. 네. 그 울산에는 IT과를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IT 기업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IT 기업이 많이 없어서 취업을 하려면 경기나 서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지 타지로 유출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업을 유치해 와야죠, 당장. 예, 그 희한하게 어려운 질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역 인재의 유출은 크게 뭐 맨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주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는 1차 유출, 그 다음에 겨우겨우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대학에서 이렇게 인재가 밖으로 가는 것을 유보시켜서 교육시켰는데 말씀하셨듯이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수도권으로 또 타지로 가는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이유로 또 뭐 이직이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가게 되는 이런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전에 제가 어느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학생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데요. 왜 가요? 서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어떤 기회? 그냥 공부할 수 있는 대학도 여러 곳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지방보다 많고 또 직장도 이곳저곳 너무너무 많은데 당연히 가야죠. 문화적인 혜택도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면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부모님 돈도 많이 들고 거기에 정착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래도 기회가 되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저는 해답은 그 기회를 제공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해답은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정말 좋은 기업, 학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많이 창출이 되어야 되고 또 이쪽으로 오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은 RIS하고는 동떨어져 있기도 하면서 관련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한 1,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작은 변화가 하나 있었던 것이 지방대학 육성법에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에 사람을 뽑을 때는 지역인재를 30% 이상 뽑게 하는 것이 지방대 육성법, 또 국토위 소관에서는 혁신도시법이 역시 이제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뽑게 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이제 올해 내년 들어가지고 이 법안 중에서 법안을 조금 조건을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재 30% 지역 인재를 뽑는 공공기관들입니다. 뽑는 기업들이 30%는 기존 그대로 뽑고 20%는 비수도권에 다 확대해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학생이 50%까지 해당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30% 플러스 20%라고 하는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의 확대입니다. 이것이 실제 효과성이 꽤 있는 걸로 나타나서 현재 지방대학 육성법은 소위를 통과했고 국토위 소관인 혁신도시법은 이제 곧 상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법률적 제도적인 보완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공공기관만 가지고 지역에서 양성되는 인재가 모두 다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힘드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결국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지역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해서 또 아주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많이 머무르고 여기에서 남아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끔 결국 그 부분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이나 기타 뭐 어떻게 보면 지역 정주 졸업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 상환 지원이나 이런 작은 것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정말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정말 노력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시간은 걸리나 지금 어쨌든 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보완해야 할 것들도 있고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생겼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이제 아라에서 사업을 통해서 뭐 대학이나 기업이나 또 지자체나 어쨌든 지역 전체의 혁신 바람을 불러일으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아라에스 사업의 그 효율성을 조금 이렇게 확 끌어올리려면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뭘까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라에스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면서 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네. 아라에스 사업은 2020년 시작될 때부터 올해까지 9개 지자체가 쭉 그 제안서를 내고 평가받고 하면서 최종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졌을 때까지 보면 핵심 분야와 관련해서 아주 소수의 핵심 분야에 집중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희 부산 같으면 스마트 항만 물류 그리고 조선, 클린 에너지 이와 같은 유기적으로 연계는 되어 있지만 특정 분야, 해양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핵심 분야가 집중되는 것은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산업과 또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집중화 전략이긴 하지만 또 역으로는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의 산업들이 존속하고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산업의 구조, 가치사슬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3개 정도의 핵심 분야를 5년씩 이렇게 집중적으로만 가져가게 되면 인접 핵심 분야 영역으로의 확대가 좀 더디게 되고 그 부분에만 재정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비효율들이 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부하고 재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특히 이제 이번에 라이저 체계를 도입하면서 라이저 시범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지자체 플랫폼에 대해서는 약
재원의 15%까지 해서 자율혁신과제라고 하는 명칭으로 실제 핵심 분야하고는 무관하지만 지역혁신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양성, 육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가 아닌 그런 전략 분야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점점 RIS 사업이 진화되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성을 가진 우리 패널들을 모시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속속들이 정말 세부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까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해도 그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같이 정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RIS 사업에서 라이즈 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은 사실 RIS에서 라이즈 체계로 전환 과정 속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거거든요. 이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에듀케이션을 이제 포함한 단어가 라이즈더라고요. 앞서서 우리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이제 차이를 설명을 한다면은 RIS, 라이즈 체계 어떤 그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차이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별로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는 네. 글로컬 30이라고 네. 하는 네.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WCU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월드 클래스 칼리지라고 하는 뭐 그런 거하고 그렇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라이즈도 사실은 그 전에 뭐 누리, 코아, 프라임 뭐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이름의 이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그 예산 중에 지금 절반만 여기다 내려주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절반은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절반으로 뭘 하려고 하냐? 그거는 이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전략 사업이라든가 선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이 국립대학 쪽으로 갈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2조 정도 예산으로 라이즈 사업이 추진하게 되는데, 이 대학에는 알다시피 지금 글로컬 대학의 수준이 될 수 있는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도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4년제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 대학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양성하는 목표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RIS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우수 인재, 핵심 인재 뭐 그런 것들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에게 갈 수 없는 기업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형태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즈에서는 그걸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즉 그 다양한 학교, 다양한 수준, 또 기업도 요구하는 인재가 다양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양하게 인재를 좀 양성하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저희 지역에 그 전문대, 일반대 합쳐서 21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엄청 많죠? 네. 저기 울산에는 2개 있는데. 그러면 이 21개 대학을 지금 그 뭐 어떤 기관에서는 앞으로 한 20년 후에 4개가 살아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전남은 어떻게 버팁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7개 시범 지역을 이제 정했는데, 그 시범 지역을 정한 주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우선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라이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거,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뭐 다 아시지만 이제 인구 감소가 제일 큰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 대학이 입학 자원은 못 맞으니까 대학이 망하고, 그럼 대학이 망하면 지방도 망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그 소멸 위기 앞에 선 지역의 공동체들이 그런 위기를 손잡고 극복해 보라라고 하는 게 라이즈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네. 그 답은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답을 갖고 있지 않고요. 네. 교육부도 답을 갖고 있지 않고, 네. 지금 아마 라이즈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답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지금 7개 시범지역이고 네. 25년부터는 전국이 다 하게 됩니다. 그때 RIS 같은 경우는 우리 김석수 센터장님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라이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25년부터. 그리고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돼 있고요. 네. 지방대 활성화 사업도 올해 새로 선정된 전문대학들은 25년부터는 라이즈로 편입되는 걸 전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업이 막 그 시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저희들도 그럼 내년에 그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럼 24년은 뭐 하냐? 시범지역이라고는 했는데 뭘 하냐? 그 준비를 하는데 그냥 막연히 준비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라이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평생교육 지원 체제라는 사업인데, 그 라이프 사업에서 이제 라이프 2.0 사업에서 제3 유형으로 해서 도하고 지역의 대학하고 함께하는 그 광역지자체 연계형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라이즈 시스템을 운영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야말로 시범 그 사업들을 일부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자체하고 대학하고는 성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RIS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자체가 잘 협조 안 한다? 근데 그 협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RIS에 들어와 있는 대학 간의 협조가 안 돼요. 이게 뭐 좀 우스갯말로 대학 교수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 대학에 있는 교수도 다루기 힘든데 이 대학 저 대학 있는 그런 교수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다루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그 역할을 이제 지자체가 맡았어요. 근데 지자체는 공무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상명하복 시스템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이 제재나 뭐 그 당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학 교수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롭게 엮어서 가야 되는데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걸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도 그 문제점이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주도하는 주체가 이제 그 지자체가 된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또 이게 그 RIS 사업에서 라이즈 체계로 전환을 해가면서 그 혼란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참 여러 가지가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업은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앞서서 이제 인재 양성 얘기를 여러 번 하셨지만 이제 지역 인재 양성하고 또 진짜 기업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체 굉장히 유기적으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뭐 RIS를 통해서 저는 뭐 여러 문제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라이즈 사업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많이 이제 다져놓은 거로 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네, 네. 그 출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지역이 어렵다, 인재 유출, 또 지역 대학의 미충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지역 소멸이라는 아주 섬뜩한
섬뜩한 말로 우리가 오늘의 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 의식을 공감하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어려움을 그동안은 각자 그 어려움을 호소했거든요. 지역 대학은 지역 대학대로, 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지역의 기업은 기업대로, 이 각자 도생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은 같은 지역이라는 곳에서 살고 또 활동하는 이런 각 뭐 어떻게 보면 이해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이런 위기 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RIS 사업은 이런 각 기관, 집단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쉽지 않겠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방안을 얘기하라고 보면 각자 뭐 자기 목소리, 주장 뭐 이런 것들을 높여왔는데 이제 이 기간이 이제 지나고 또 그 많은 어려움을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관을 이제 공유하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도 해야 되고요. 또 실질적인 뭐 사업의 어떤 이끌어가는 주체가 라이즈를 통해서 지자체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관심에 그동안 뭐 관심 부족과 그다음에 이 지역을 또 살리는 데 있어서 기업과 또 대학에 대한 또 전문성도 좀 많이 부족했고요.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지방적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 문화적 공감 뭐 이런 것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가 좀 더 그동안 기업이나 대학에서 봤던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단체장들이 앞으로 아까 우리 고 원장님께서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장의 리더십 그리고 뭐 일종의 단체장은 정치직이기 때문에 뭐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게 되면 단체장 선거에서 아무래도 뭐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그 말씀에서 느끼셨겠지만 이 RIS 사업 그리고 라이즈 체계의 주체가 되시는 전문성을 가지신 우리 패널 분들께서 이제 얼마나 그 지역 인재를 살리고 또 지역 인재를 놓치지 않고 또 이 지역에 또 기여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를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작 학생들이 느끼는 바와는 또 다를 거라 생각.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이 창업이나 취업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질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이즈가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연계해서 지역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취업으로 연계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라이즈 체계에서 그런 사업들을 학생들의 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네. 라이즈 사업 전담 기관인데 라이즈 질문도 전담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불행하게도 이게 정확한 답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거 뭐 저만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모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학생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은 학생이고 학생이 중심이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 마찬가지죠. 여기서 무슨 혁신산업 기업체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정작 학생들이 우리는 뭔데? 라고 하면 뭐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니까요. 라이즈 사업이 되면 그 학생들의 취업이나 이런 뭐가 좋아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그 조금은 더 다양한 기업 내지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거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즉 RIS가 아까 얘기했던 혁신산업, 전략산업 중심이라고 한다면 라이즈는 뭐 그야말로 유기적인 산업체 속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야말로 필수 산업, 그다음에 생활 산업 뭐 이런 것과 연결된 쪽도 인재를 양성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취업의 기회가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성인 학습자 지금 입학 자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학의 입학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인 학습자를 위한 그 대학 교육 이쪽으로 많이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평생 직업 교육하고 연결이 되는데 평생 직업 교육의 전 단계로서는 또 평생 교육이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질문한 학생은 이제 젊은 학생이고 학년기 학생이겠지만 앞으로 대학이 목표로 할 대상들은 성인 학습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생 직업 교육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라이즈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쭙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바로 결론과도 같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라이즈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RIS 사업의 그 성과를 만들어 온 것을 이어지게도 해야 되고 이게 라이즈 체계 안에 잘 녹아들어야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과연 무엇일지. 네, 센터장님께서. 네. 네. 이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RIS 사업이 시작이 되고 25년에 전면 라이즈 체계로 전환되면서 올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첫째는 라이즈 체계로의 통합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존재하다 보니까 RIS 사업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숱하게 많은 정책 과제들,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수행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생각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라이즈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재단과 또 교육부 또 지방정부하고 이런 소통이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RIS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제 라이즈 체계로 되면서 E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지역혁신 체제로 자리매김하겠다 하는 사업의 포지셔닝이 딱 잡혔는데 저는 여기에서 E라고 하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중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E가 RIS의 enlargement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IS 사업이 기반이 되면서 RIS 사업 체제의 확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축적해왔던 RIS 사업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과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돋보이고 지역의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고 또 지역 기업들이 요구하는 R&D를 지속적으로 또 추진할 수도 있고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려 그러면
일단은 이 E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RIS가 베이스가 되어서 더 확대된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국가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저는 여러 자리에서 3년씩 이렇게 단기간으로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최소 5년, 7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고 이게 또 피드백이 되어서 개선된 사업 방향이 설정되고 다시 블루프린트가 나오려 그러면 적어도 그것만 하더라도 국책 사업은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2, 3년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저 시범 사업이 시작된 7개의 지자체가 지금 현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물속에는 쉬지 않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위에서 턱 볼 때는 라이저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어떤 청사진이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라이저 체계가 되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하고 있는 RIS 사업은 어디로 갈 것이냐, 링크 3.0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이버와 라이프는 어떻게 될 거냐,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이 안에 어떻게 녹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오리무중입니다. 아마도 라이저 센터들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연구재단에 있는 라이저 중앙센터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이런 것들을 적어도 2024년 가기 전에 올해라도 라이저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도 해야 되고, 지방정부라 하면 여기에서는 시도 라이저 센터가 될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확고한 계획들을 빨리 수립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중앙라이저 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이 맡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국책 사업들의 기획 평가 역량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는 거기에 비하면, 특히 이제 지방 정부 아래에서 전담 기관들은 교육부 유관한 이런 국책 사업들에 대한 기획 평가를 하고 대학이나 혁신기관들에 배분하고 성과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2025년 시작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도 아주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통합 대상인 5개 사업들이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사업 중에 어떤 걸 남겨야 될지, 제거해야 될지, 축소시켜야 될지, 더 강화를 시켜야 될지, 지금은 없지만 새롭게 만들어야 될 사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적어도 2023년에 이 부분이 고민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인 지자체가 이 라이저 체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제가 좀 보충 말씀, 뭐 마무리 얘기, 마무리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행정이 이끄는 대학 교육의 불안한 미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 위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소멸 위기 앞에 서 있는 공동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RIS 사업 성과 포럼인데 시작한 지 한 3년 만에 막 흔들어 놓잖아요. 김석수 단장님 이제 시작하자마자, 거기는 3년이 지났지만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흔들리거든요. 1년.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라는 거 하는데, 라이즈 사업은요 더 큰 문제예요. 지금은 다 대학한테 돈을 주는 사업들이 뭐 누리, 코아 다 대학한테 줬어요. 근데 이건 지자체한테 가버려요. 그리고 지자체한테 가면서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버려요. 사업단도 구성이 되고 사람도 뽑고 다 해버려요. 이거 정권이 바뀌어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안정적인 지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뭐 사업이 아까 뭐 5년, 7년 단위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5년, 7년이라는 단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대학이나 그 지역에서 알아서 잘 되는 건 계속 가는 거고 안 되면 바꾸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창의적인 답을 찾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 네. 라이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답은 반드시 찾아야 하고 그 답을 지역 소멸을 가장 눈앞에 둔 전남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전남에서 답을 찾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 중에 저는 E가 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인라지먼트로 해서 확산, 확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래 이게 RIS 사업에서 라이즈 체계로 어떤 연속성, 지속성이 느껴져서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럼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조금 느낀 그런 마무리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패널 네 분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셔서 사실은 저는 걱정과 우려 속에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이 토론을 시작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정말 물론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접점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 전문성도 발휘하시고 여러 가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가장 좋은 최적의 안을 도출해 가면서 조금 더 함께 성장하는 그런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해가는 나은 모습의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오늘 귀하게 마련한 이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